안녕하세요. 글로벌모터즈 김정입니다. 오늘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어요. 그 지난주까지만 해도 정말 봄이 오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갑자기 센 바람도 불고 영하도 이렇게 내려지면서 오늘 원래 야외에서 좀 이렇게 바깥을 좀 바라보면서 낭만적으로 좀 촬영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실내에서 촬영하게 됐습니다. 자,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좀 가볍게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은 벌써 2022년이 두 달하고 며칠이죠? 16일이 지났어요. 눈 깜짝할 사이에 거의 두 달 가까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, 그러면서 약간 좀 되돌아보게 되더라고요. 새해 목표라든가 뭐 지난해 어떤 일이 있었나 이런 것들을 좀 되돌아봤는데, 그러면서 지난해 이 자동차 산업에 어떤 일이 있었나 좀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드리면은 좀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영상으로 한번 찍어 보려고 합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난해 전기차 시장이 굉장히 성장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지난해 첫 전기차가 10만 대 판매를 돌파했습니다. 정확하게는 10만하고 한 600대인가 좀 더 팔렸는데 최초로 10만 대를 넘었고, 2020년과 좀 비교를 해봤을 때도 115%나 시장이 확 커졌습니다. 가솔린, 디젤, 하이브리드, 다른 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모델보다 성장률이 한 두세 배 정도 이렇게 되는 큰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데요. 확실히 요새 그래서 그런지 요새 이렇게 한 쓱 주차장 같은데 아니면 도로 위를 쓱 보면은 파란색 번호판을 달고 다니는 차량들이 진짜 많습니다. 또 전기차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고, 현대 기아차, 아이오닉 5, 또 EV6, GV60, 그리고 EQE, 또 벤츠 EQS, 아우디 이트론 등 지난해는 전기차로 모든 것이 설명이 될 만큼 전기차 시장이 크게 성장했다 라고 첫 번째 이슈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. 두 번째로는 이 전동 킥보드 법안이 좀 실행이 되었습니다. 올해는 이 전동 킥보드가 굉장히 계륵과 같은 존재였거든요. 운전자 입장에서도 좀 치워버리고 싶고, 좀 보행자 입장에서도 이게 깜짝깜짝 도로에서 나오니까 위험하고 굉장히 계륵과 같은 그런 굉장히 난감한 존재였는데, 지난해 5월부터 이런 법규들이 생겨나면서 확실히 이 전동 킥보드 사용하는데 좀 약간 룰이, 어떤 틀이 좀 잡혔던 것 같습니다. 이전에는 운전면허 없어도 전동 킥보드를 이용이 가능했었는데, 이제는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 되고, 그리고 두 명이 탑승을 하면 안 되고, 무면허 운전 이런 것들이 법으로 이렇게 제정이 되면서 도로 위에서 이렇게 무턱대고 이 전동 킥보드를 타시는 분들이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실제로는 아직도 젊은 애들이 2명 이상 이게 타시는 분들이 조금씩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세 번째로는 안전속도 5030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지난해 4월 17일이죠. 약 2년의 그 유예기간을 거치고, 부산에서 전국에서 2년간의 그 유예기간을 거치고 이제 본격적으로 5030이 시행이 되었습니다. 어린이 보호구역, 이렇게 좁은 골목길 같은 데서는 30km죠. 그리고 이렇게 일반 도로 같은 데서는 50km로 주행을 하게 되었습니다. 예전보다 약 10km 낮아진 그런 속도인데요. 확실히 이렇게 시행을 하고 나서 이게 쭉 조사를 해보니까 교통사고 사망률이 약 12% 정도 줄어들었다고 합니다. 근데 이 5030에는 굉장히 이러한 장점들도 있겠지만은 이 운전자 입장에서는 약간 답답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차도 막히고 교통체증도 계속 일어나고, 그래서 스트레스 쌓이고, 확실히 그래가지고 5030을 폐지한다는 이제 대소서고까지 나오고 있는데, 확실히 지난해 이 5030을 떼놓고 자동차 산업을 이야기하기가 좀 그래서 오늘 세 번째로 한번 넣어봤습니다. 네 번째로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, 지난해 11월 말에 이 개최가 있었던 이 서울 모터쇼, 이 서울 모빌리티 쇼가 있었습니다. 원래는 이제 서울 모터쇼였는데 전기차도 많아지고 로봇도 많아지고 이런 것들이 자동차 산업으로 이렇게 집중이 되고 제품이 이런 거 나오게 되면서 이제 자동차만 가지고 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해서 이름을 서울 모빌리티 쇼로 바꾸고, 예전에 자동차만 전시했던 것을 로봇도 가지고 오고 굉장히 이게 왜 있지라는 그런 제품들도 그런 서울 모빌리티 쇼에서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.
현대차의 좀 예를 들어보면 현대차 메인 부스를 봤었을 때도 어떤 제네시스 모델, 어떤 아이오닉5 이런 것들이 있는 게 아니라 로봇이 있었고 또 드론을 기반으로 한 어떠한 이런 운송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그런 운송 수단이 자리 잡고 있었죠.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5번째 사건은 어떤 거냐면 아마도 이 원자재 대란이었던 것 같아요.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요소수 대란이 있었고, 두 번째로는 이 마그네슘 대란, 세 번째로는 반도체 이슈는 뭐 계속 이어져 왔으니까 반도체 이슈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. 그 중에서 제가 좀 더 부각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디젤 차에 쓰이는 요소수였던 것 같아요. 이 요소수 대란이 생기면서 갑자기 요소수가 10,000원 안팎이었거든요. 근데 그게 뭐 당근마켓 이런 중고시장 뭐 주유소 가더라도 보면은 그냥 5, 6만 원은 기본이고 뭐 20만 원까지 해서 사는 사람도 있고 또 그것도 사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이어가지고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가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. 요소수 대란 같은 경우는 이 중국의 석탄 부족으로 이렇게 시작된 문제지만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중국에만 이런 요소수를 이러한 것들을 의존하면 안 되겠다라는 거를 좀 깨닫는 그런 사건이었던 것 같은데요. 자, 오늘은 저와 함께 지난해 자동차 산업을 좀 화들짝 그래도 놀라게 했었던 크게 사건 5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.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많았지만은 제 나름대로의 어떤 걸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뽑아보니까 한 5가지 정도를 말씀드리는 게 좀 낫겠다 싶었습니다. 자, 올해에는 정말로 이 자동차 산업에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면서 영상 좀 그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, 글로벌 모터즈 김정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